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8일 금요일인데요. 마지막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김태성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입장을 하셔도 더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문가님의 이 수익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최첨단으로 뒤에 계시는데요. 네. 살이 빠졌어요. 저도 한 달 만에 그렇죠. 네, 뵙게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이겨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겨냈고 근데 아직까지도 잔기침이 많아서 그래요. 좀 방송 중에 할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건강 얼른 더 빨리 케어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한 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아래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 코너에서 오늘장 증시 상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외국인의 매도 물량과 기관의 매도 물량 속에서 좀 하락 전환했던 우리 증시 마지막에 좀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간도 좀 상승 전환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스피가 2,700선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장 정말 이제 장 시작, 그 장 중반, 장 후반부에 굉장히 많은 심리가 조금 바뀌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전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장중에 흔들리긴 했지만 종가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장을 출발했거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이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오랜만에 마감이 됐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장 출발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시작 후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죠. 아무래도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원달러가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원달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도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크게 개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중에 이러다가 진짜 저점 한 번 더 이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주긴 했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이 기관이 오랜만에 정말 구원투수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막판에 보면 거래소 코스닥 모두 기관은요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죠. 특히 이제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그러니까 즉 이번 주보다 더 나아지는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장 마치고 나서 지금 이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모두 지금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환율 자체가 오늘도 올랐다라는 소식과 미국 시장은 좀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자 우리나라 시장 마지막에 좀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이제는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님은 또 어떤 시장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코스닥, 코스피 어느 종목군을 좀 보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이게 왜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보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좋은 위치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건 또 오히려 코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냐면 최근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의 폭이 깊죠. 조정의 폭이 깊은 건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카카오그룹주, 그리고 네이버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아니면 언제 살까라는 고민이 들 만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보다는 저점을 좀 잡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코스피를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는 시장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발빠른 매매, 테마적인 매매를 하시겠다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았는데요, 전문가님.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굉장히 많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랠리 속에서도 오늘도 좀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인데요. 67,8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야 할까요? 사야겠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앵커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삼성전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떠한 메리트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무리 비슷할지라도 힘의 집중도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장 시작과 함께 시장에 널려있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각기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다 흩어집니다. 그죠? 장 시작과 함께.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우선 시총상위 몇 개의 종목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의 집중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오늘 몇 주, 내일 몇 주, 혹은 다음 주에 몇 주 이렇게 이제 누적해서 적금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77조의 이 실적 랠리 속에서도 신저가의 삼성전자는 조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씩 사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오늘장 증시 한 줄 평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종목 클래스 코너에서 세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시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클래스 코너가 아닌 주시강 필살기 코너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로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테마가 다시금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섹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좀 넘어서 일부 개별주 종목들 중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본다면 탄소 포집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 혹은 친환경적인 이러한 그 정책 수혜를 좀 맞물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혹은 포스코케미칼 같은 이러한 양극재, 음극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특정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힘이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강하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서 사기보다는 올라갈 때는 수익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은 매수를 좀 매집을 해가면서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수익 매도라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유니드요? 네. 네. 자, 유니드 한번 볼게요. 유니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 필수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화학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 특히 여기에 탄소 포집과 같은 이 테마가 지금 엮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2월부터 현재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리고 또 상승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유니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으로서 유니드 살펴봐 주셨는데요. 네, 유니드 오늘자로 좀 상승을 좀 한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좀 골라보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뭐 리오프닝 관련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네, 제이시스 메디칼. 네. 네, 의료 미용 피부 장비도 이제는 장비주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주. 네,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마스크팩을 판다거나 어떠한 뭐 기초 베이스 화장품을 한번 판다거나 그것보다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장비주를 팔아야지만 실적이 장기적으로 오래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품은 하나 팔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크림을 산다든지 마스크팩을 산다든지 뭐 틴트를 산다든지 그러면 그 제품을 사면 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홈케어 제품을 사게 되면 지속적으로 AS 제품이라든지 소모품을 소비자가 계속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만 하나 팔아서 끝이 아니고 그 장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고객들이 소모품들을 계속 사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실적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피부 미용 의료 관련주로서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피부 관련해서 장비주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좀 리오프닝 관련주 제이시스 메디칼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차트 분석도 가능할까요? 지금 네. 최근 들어서 좀 차근차근 올라와 주는 모습. 오늘 또 종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이 기간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가격대에서 지금 마감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특히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은데 5천 원대에서 만 원대 혹은 15,000원대 혹은 뭐 10만 원대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만 원대가 자릿수가 바뀔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위에 있는데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최소 만 원은 가겠구나. 이러한 투자 심리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강하게 상승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현재 위치도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5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한 제이시스 메디칼. 앞으로는 좀 만 원대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다음 주 관심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 뭐 주춤하기도 하기도 했지만 뭐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다른 여타 종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려도 리오프닝 관련주에 물리는 게 낫다. 아, 어차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요. 저도 그렇지만 주식을 올라갈 것 같아서 사요. 다들 그렇잖아요. 내려갈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물렸을 때 뭐 저와 같이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것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손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도 버틸 거라면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서 물려도 물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가 여전히 뭐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실적까지 받쳐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1월 달에 모두 투어가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먼저 오른 것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제 그 올라간 주가를 뒷받침해줄 실적들이 따라 붙어질 가능성들이 이제 솔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리더라도 이왕이면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물려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또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테마가 오를까요? 최근에 이제 내일이면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엔터 관련주 뭐 여타 많습니다. 여행과 항공 계속해서 항로 개척하고 많은 이 운항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항공이 제일 나은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1월달, 2월달에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보다는 이 대형사 항공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우리나라를 매매하실 거면 대한항공, 그리고 미국을 매매를 하실 거라면 보잉이나 이러한 기업들을.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LCC 저가 항공주들에 대한 탄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결국 여행이 재개가 되면 짧은 노선부터 지금 진행이 되죠. 네. 제주도 혹은 동남아. 그러면 실적이 LCC부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제 LCC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안 좋아한 부분들을 빠르게 노선 확보라든지 아니면 짧은 거리도 이제 항공 화물을 그러니까 LCC도 화물에 대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TA항공을 한번 1순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도 항공주를 좀 권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한항공, 이 대장주인 대한항공보다는 LCC 관련 LCC 항공주들이 낫다. 그 중에서는 TL항공 전문가님께서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TL항공 오늘의 좀 종가 상황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한번 차트 분석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 LCC 항공사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TA항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다수의 이 저가 항공사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 TA항공은 가장 먼저 증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상 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으로의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된 이 TA항공이 가장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위치에서 만약 지금 3,475원인데요. 3,500원대 이상만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세가 저는 4,500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4,500원까지. 그리고 이제 4,5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항공사들 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한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쭉 오르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르거나 혹은 내릴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해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갑자기 80불에서 90불, 100불, 110불, 120불까지는 한 번에 갑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흘러내려오다가 지금은 98불에서 110불 안에서 계속 박스권을 맴돌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에 대한 그 가격적인 변동성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야 당연히 좋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유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공주 또 고민하시는 분들 유가 상승에 영향이 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유가는 좀 선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좀 계단식의 상승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티웨이 항공 전문가님께서 권유해 주셨는데요. 가격 라인대가 3,475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3,500원이 넘어갈 시에 전고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항공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룽투코리아가 최근에 열혈 강호 글로벌 흥행 소식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게임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게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게임주 안에서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M게임을 좀 보고 있어요. M게임. 네. 오늘 롱투코리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당장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게임들을 뽑아보라면 저는 M게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롱투코리아의 이 P2E 게임 이제 열렬강호 글로벌이 이제 흥행이 이어지면서 M게임과도 지금 이 연결이 돼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룽투코리아하고 M게임하고 열렬강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게임이 지금 열렬강호의 IP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룽투코리아의 열렬강호가 굉장히 지금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한번 흥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수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캐리커처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그걸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거나 네.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SPC 삼립에서의 포켓몬빵 있잖아요. 그렇죠. 포켓몬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잘 되니까 게임도 생기는 거고 빵도 생기는 거고 또 이제 그 빵에 들어가는 그 스티커죠. 네.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엄청난 큰 흥행을 하면서 맞아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게임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에서 만드는 다수의 그 작품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웹툰 기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두 번째 네.
게임 기반의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영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국내에서만 흥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같이 흥행한 게임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영향력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룸투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열렬 강호 또 그 열렬 강호의 IP 개발 권한을 또 M게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M게임 지금 위치에서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M게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데 어제 왜 이렇게 급락했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네. SK 스퀘어가 M게임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전날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SK 스퀘어에서는 M게임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자리로 일단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본업의 가치, 열렬 강호라는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본업의 가치의 상승에 따른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상승했던 룸투코리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은 N게임 주셨습니다. N게임 IP 개발 권한을 갖고 있다. 룸투코리아의 IP 개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 덧붙여 주시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제자 SK 스퀘어가 투자 인수 소식은 좀 사실무근이다라는 기사 속에서 급락세는 있었지만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있다고 합니다. 뭐 게임주는 여타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랠리 많고 또 파생 상품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게임주들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임주 뭐 룸투코리아 M게임 중에서는 M게임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N게임이 네. 중소형 게임즈에서는 N게임이 가장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대형 게임즈 안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위메이드 네. 그리고 뭐 펄어비스 이러한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NC소프트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NC소프트요? 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본업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많이 생겼거든요. 네. 한때는 황제주였습니다. 그랬죠. NC소프트는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도. 왜냐하면 주당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 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뭐 1년 반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45만 8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낮은 가격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진 않지만 그래도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도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1년 반 만에 50% 넘게 좀 빠지는 주가가 나왔으니까 좀 저력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이 NC소프트 이야기를 해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좀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오늘도 뭐 10% 넘는 상승세 막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코스닥 시총 1위 탈환을 하기도 했던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지금도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 삼성전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금식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제 탄력절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한 주씩 한 주씩 사는 거라면 에코프로비엠은 한 두 주씩 그런 비율로 좀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좋아요. 좋은데 한 번에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꼭 잡으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뭐 지금 방금 에코프로비엠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게임주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뭐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좀 장기적인 전망을 비춰주셨거든요. 역시나 의견이 네. 같으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장 반도체 기업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TSMC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더욱이 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급의 개선 부담감이 좀 남아 있어서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신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단들은 저는 여전히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중에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저는 KEC라는 종목을 가장 원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KEC. KC. 네. 시총이 5천억이 채 안 되는 기업인데 왜 좋게 보냐면 일단은 이 기업이 만드는 게 전력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요. 전력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반도체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전자제품에 이 전류를 공급할 때 일정한 양의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과하게 전류가 흐르면 쇼트가 나서 제품이 망가지고 너무 약한 전류가 흘러가면 그 제품들이 적절하게 기능을 못해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 작은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아니고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해요. 전기차에서 보는 이 전력 반도체는 정말 그야말로 핵심 부품이거든요. 네. 그죠? 특히나 다른 완성차 기업도 아니고 전기차 하면 여전히 테슬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 KC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KC 대표님이 보시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KC와 같은 규모의 회사가 테슬라를 상대로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 KC가 외형 성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저는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 갔을 때 KC라고 하는 기업을 어필할 때 이거 한마디면 되죠. 저희는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그거 하나로 이미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고 터치 스크린을 만듭니다.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인테리어 안에 내부를 보면요. 지금 현재 내연기관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심플해요. 네. 마치 이제 운전대 옆에 굉장히 큰 태블릿 PC가 하나 있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로 다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에어컨을 켜거나 히터를 켜거나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력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 터치 스크린까지 늘어나고 또 해당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KC 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KC라는 종목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도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테슬라의 이 전력 반도체를 공급하는 KC를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이 테슬라의 부품을 또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외형 성장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과 테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남겨주시면 되겠냐면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종목 상담소 코너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매수가는 3,69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9% 오늘 하락 마감한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3,04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네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에 횡보를 하는 장세 보였다가 이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3.49%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좀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3,000원의 저점을 딛고 소폭의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네요. 유니온 머티리얼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토류 관련한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건 맞거든요. 네. 지금 이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히토류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움직이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였을 때 그때 주가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지금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급속도로 또 악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좀 시간 끌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전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당연히 무기화하면서 굉장히 또 시장 지배력을 높여서 가져가려 하는 리액션들도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3,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전체 기대 비중 20%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남은 절반은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대신에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00원대가 뭐냐면요. 한번 차트를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계속 돌파를 하려고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2,5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시세가 2020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2020년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100% 손실권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낮게 샀더라도 2,500원 이하 단으로 내려오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러한 가격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남들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남기려면 빨리 매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적인 조정에서는 나는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서 매수라는 심리와 나는 여기서 내려갈 것 같은데 하는 그 매도의 심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투매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이 종목에 참여해 있는 투자자들이 모두 손실권으로 가는 가격대에서는 투매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현재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시되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서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볼까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비중 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0.98%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두산중공업 매수가 근접해서 올라와 줬습니다. 장중에는 매수가를 좀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신 걸까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27,000원입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 흐름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네, 최근에 두산중공업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좀 빠지면서 두산중공업도 이 지수의 흐름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3,900원 선에 3월 14일 부근께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28,000원, 비중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더 샀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비중이 5%이시잖아요. 비중 5%인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테마가 크게 세 가지 테마예요. 일단 첫 번째는 원전,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건자재 쪽.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머지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섹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 또 이제 거기에 선봉장이 두산중공업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라면 더 사는 게 좋습니다. 50%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플러스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두산중공업은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나온 김에 이제 건자재 쪽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 네. 가구주들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리바트 그리고 한국 가구 이러한 쪽들. 자, 왜냐면 지금 건설주들은요.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서 DLEC, GS건설, 현대건설 이쪽들도 최근에 보면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저는 어차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원초적인 것은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정부, 지금의 정부죠.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에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대출에 대한 규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식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 쪽을 더 강화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신에 이것을 풀어주되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또 잡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보인다면 저는 이 건자재 쪽은 굉장히 테마가 좀 넓습니다. 그중에서 홈 인테리어 쪽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멘트 관련주들 꼭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멘트 관련주요. 네, 산수 최근에도 시멘트. 좀 그러니까 이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유연탄이라고 하는 재료가 이것도 유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멘트 업체들은 제품을 파는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팔 때마다 회사가 손실이니까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멘트가 수요가 없다면 기업에서 판매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 올려봤자 뭐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멘트 업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문가님의 올 한 해의 또 원픽 종목 중에 하나인 만큼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도 더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관심 종목 테마로서 건축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서 현대리바트 권유를 해주셨고 또 시멘트 가격, 유연탄 가격의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시멘트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삼표 시멘트 권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은 A프로젠 MED입니다. 오늘 좀 상승한 종목이죠. 그룹주들 좀 일제히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다시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네요. 0.62% 하락하면서 A프로젠 MED 1,605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수가는 2,01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 급등이 좀 큰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로 좀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이 좀 가장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종목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계열사를 인수합병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움직이긴 했지만 뭐 이런 인수합병 뉴스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좋은 결과치를 사실 개인 투자자가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A프로젠 MED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010원이면요. 이미 가지고 계신 지가 정말 오래됐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지가.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2,010원이었으면 8월 때부터 9, 10, 11, 12, 1, 2, 3, 4 거의 8, 9개월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건데 이제 물릴 때 물리더라도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면 버텨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이 뭐 M&A라든지 합병과 같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분석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실수를 좀 인정하자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손절을 하고 그 현금, 그러니까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차라리 신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수합병 소식 속에서 좀 급등과 급락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량을 다 손절하는 걸까요? 전량을 다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대하게 좀 더 올라가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지만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 A프로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신데요. 지금 제 손 가리키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태정 전문가님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KU 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3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7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